그러면 우리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보니까 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함수 fx에 대해서 f2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 가본 조건을 보니까 나 이미 fx가 3차인 걸 알고 있는데 최고차함 계수가 1인 것도 알고 있어. 일단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겠구나. 요 정도는 바로 가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2창의 계수, 1창의 계수, 상수항을 모르니까 3개의 계수를 모르는 상태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를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로 식을 작성해 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잡을지는 잘 모르겠어. 제 말 이해됐어요? 전개 형태로 잡을지 인수분해 형태로 잡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4번 조건만 보고는. 나번 조건 보면 판단 오셔야 돼요. 자, 나번 조건 보시면은 f빵과 f'빵이 서로 같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f빵은 뭘 말하는 거냐면 상수항 말하는 겁니다. 상수항. 맞아요? fx의 상수항. 되지? f'빵은 뭘 말하는 건가요? 1창의 계수. 맞아? 그러면 상수항과 1창의 계수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소리예요. 이 정도까지 줬으면 이건 그냥 fx를 이따구로 잡으면서 시작하는 게 맞죠. 최고차함 계수가 1인 상차인데 나 상수항이랑 1차항의 계수가 서로 같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럼 원래는 문자가 3개인 A, B, C라고 써줬어야 했는데 그 중에서 B랑 C가 서로 같으니까 B, B 이렇게 두면 되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식이 벌써 작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답원 조건 볼게요. 답원 조건에서 x가 마 1 이상인 지역에서 fx라는 친구와 f'x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얘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b. 그러면 f'x는 얘 미분하면 되죠. 3x제곱 2ax 그 다음 더하기 b. 얘가 얘보다 항상 크대. 부등식이래, 부등식.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뭐 b랑 b는 이거 날려. 그리고 왼쪽으로 넘겨야지. x 갖고 있는 거 싹 다 몰아주기로 했잖아. 그러면 x세제곱 a-3x제곱 그 다음에 b-2ax 요 친구가 항상 0 이상이래. 어느 지역에서? 마 1 이상 지역에서. 즉 마 1 이상 지역에서는 x축보다도 이게 x축의 의미잖아. x축보다도 너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소리야. 자, 그런데 이 정도만 봐도 너네가 뭘 바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면 너네 이 친구 모두 x 갖고 있지. 즉 상수항이 없지. x 다 갖고 있지.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x축과 0에서 한번 만나고 있는 상태죠. 내 말 이해돼요? x로 묶이잖아요. x라는 인수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x축과 0에서 만나고 있는 상태야. 옮기다 정신 차리라고. 졸림 뒤로 나가.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0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뭐 판단해야 돼? 0에서 만난다. 접하는지, 그치, 뚫었는지. 자, 접했다는 건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이제 뚫었다는 건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접했다는 건 부호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됐죠? 그런데 너네 마 1 이상 지역에서는 너가 항상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0이라는 지역에서 부호 변화 일으키면 돼, 안 돼? 일으키면 안 되죠. 내 말 이해돼? 뚫어버리면 0 이후는 음수돼 버리잖아. 근데 마 1 이상 지역에서는 항상 양수해야 된다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접했구나 이 소리죠. 접했구나. 자, 제 말 이해돼? 접했다는 건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졌다는 소리겠죠? 0 두 번 만났다는 소리니까. 그럼 여기 1창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1창 결국에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x제곱으로 묶여야 되는데. 그러면 b라는 친구는 뭐라고 써줄 수가 있다? 2a로 대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 친구는 사실상 없는 식이었던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3차 그래프의 특징상 그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됐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 지점은 뭔지 압니다. 얘 x제곱으로 묶여주면 x 더하기 a 빼기 3이니까 3-a에서 x축과 다시 한번 만나겠죠. 됐죠? 자, 그런데 나는
마 1 이상 지역에서 이 친구가 x축보다 위에 있기를 원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이런 데 있으면 돼요? 3-a보다도 더 작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최소 여기까지 와줘야죠. 3-a보다는 마 1이 오른쪽에 있어야지. 그래야 마 1 이상에서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3-a보다도 마이너스 1은 더 커야 돼. 자, 내 말 이해돼? 그러면 a라는 친구는 4 이상이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F2의 최소값이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어라 이 소리죠? 그럼 F2라는 친구는 8에다가 4a에다가 3b잖아. 근데 b가 어차피 2a잖아. 그럼 요건 6a지. 그러면 이거는 8 플러스 10a죠. 이해돼? 그 8 플러스 10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건 a가 제일 조그만할 때의 값이 최소값이겠지. 그럼 a가 4일 때가 제일 조그만할 거 아니야. 48. 됐죠? 5번. 예전에는 이거 맞추면 서울대를 갔거든. 왜냐면 문과 21번은 가장 마지막 문제야. 근데 지금은 이런 문제가 언제 등장해? 11번에 등장해. 11번. 고3 수능 보면 11번에 등장한다. 중하야, 중하. 그러니까 그렇게 10년 세월 지나면서 아이들 수준도 올라가고 선생님이 사실 14학번이거든요. 14학번이야. 네, 선생님들은 이 정도만 해도 서울대 가. 쌤도 이제 쌤도 학교 이제 대전에 있는 모 학교를 나왔지만 쌤이 수능에서 전체 3개 틀렸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계속 학원 강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진짜 나 시대를 잘 타고 나갔다. 이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수학은 진짜 잘했어요. 수학은 지금 봐도 너무 잘 했을 것 같아. 수학으로 한 번도 힘들어 봤던 적은 없어요. 수학은 너무 쉽고 재밌고 나에게는 약간 교과서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바로 이해가 되고 약간 그랬거든요. 사실 수학은 좋아했어. 근데 난 영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영어가? 와 근데 선생님 매년 수능 치잖아. 선생님이 사실 미국도 갔었거든요. 미국의 그 이제 UC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에서 선생님이 2년을 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왔어. 학교에서 보내줘가지고 선생님이 로봇공학, 로보틱 바이오 아무튼 그걸로 전공을 해서 이제 2년 동안 유학을 갔다 왔는데도 수능 영어 왜 이렇게 어렵냐. 진짜 볼 때마다 진짜 그 선생님이 내기를 하거든. 고3 애들이랑. 내 점수보다 점수가 높으면 내가 30만 원씩 통장에 쏴줘요. 제가 매년 우리 제자들에게 항상 하는 이벤트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럼 저도 제 통장이 잔고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치? 내 통장이 잔고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나는 정말 진심을 다해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수학도 열심히 보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열심히 봐. 근데 국어는 열심히 봤는데 다 40점대야. 그래서 이제 국어는 이제 노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수학 열심히 100점 맞고 그다음에 영어를 열심히 보는데 진짜 영어를 내가 그래도 해외도 내가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도 다 원서고 영어로 했거든요. 우리 학교는 또 영어 수업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다 수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영어는 너무 어려워. 80점이 안 넘어가. 근데 자꾸 1컷은 막 90이잖아. 절대 평가여가지고 90점 받아야 1등도 되고 그런 애들이 겨우 서영고, 겨우가 아니고 잘못 말했어. 서영고를 가는 거니까 와 요즘 친구들은 더 나 때보다 더 수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이 이런 영어를 한다고 인생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무튼 그렇다. 그러니까 수학도 그래요. 수학도 진짜 선생님들 시기에는 지금처럼 막 인강이 막 이렇게 활달하고 이러지 않고 스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험 문제가 사실 이 정도에도 충분히 변별이 됐거든.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요즘 안 그래서 진짜 많은 걸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량은 많이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과목 수는 정말 줄어들었어요. 선생님 때는 수능 시험 범위가 그 수학, 상하, 수원, 수투,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고 하는 총 7개를 다 봤거든요. 한꺼번에. 근데 지금은 수원, 수투, 토통 이렇게 보거나 수원, 수투, 미적 이렇게 보잖아. 세 과목.
그러니까 광속성 확준 대신 난이도 한 10배 올라간 것 같아. 진짜 뻔하지.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면은 자기는 그래도 그 공부 범위가 좀 게 더 낫대요. 우리 때처럼 막 7개, 8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도 대성 같은 경우 요게 몇 번에 나왔었냐면 13번에 나왔거든. 쟤네 35문제 시험 보는 학교인데 13번이야. 초반 난이도 주신다는 소리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 정도 문제들은 그냥 눈깎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연마가 돼야 된다. 알았죠? 동명에서도 재작년에 냈고 16번 문제 알았죠? 잘 공부하시고 얘는 저런 거 안 되죠? 그치? 얘는 저런 거 안 돼. 알았지? 그냥 뭐 학교 선생님이 지면 아까워서 안 돼. 자, 아무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쌤 남동생이 육수를 했거든요. 쌤 남동생이 육수를 했어. 그러니까 내 남동생 내가 14번이고 내 남동생 15학번이어야 해. 15학번이어야 되는데 지금 20학번이고 그럼 오수인가요? 아니지. 육수 맞죠? 그치? 15에서 20 넘어가려면 그치? 요게 첫 번째 16이 재수 17이 3수 18이 4수 19가 5수 20이 육수잖아. 그치? 여기 20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육수를 해서 결국엔 잘 됐어요. 육수를 해서 결국엔 잘 됐는데 동생이 이제 매년 거쳐오면서 누나 너무 시험이 어려워져.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육수를 해서 좋은 데를 갔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동생 생각이 나요. 근데 동생이 맨날 얘기해주거든. 시대를 빨리 태어난 사람이 승자다. 자, 아무튼 이제 부정적분으로 들어갈 거고 오늘은 부정적분 그냥 다 끝내버릴게요. 그래서 숙제는 다다. 알았죠? 깔끔하게 다. 자, 알았죠? 깔끔하게 뭐 거기서 중간에 뜬자기습니다. 뭐 유형 7번까지만 해. 그치? 뭐 유형 8번까지만 해. 그런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정적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졸라 쉬우니까. 알았지? 자, 우리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분의 영연산입니다. 우리가 덧셈을 배우면 뺄셈을 배우듯이 곱하기를 배우면은 곱하기의 반대 가정인 나눗셈을 배우듯이 미분이라는 걸 배웠으면 다시 그걸 원상태로 돌려놓는 부정적분이라는 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정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내가 어떤 함수 하나가 있는데 어떤 함수를 미분을 했더니 fx라는 함수가 나왔어. 즉 미분에서 fx가 나오게 하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하냐면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고요. 즉 fx의 부정적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딱 뭐라고 생각해야 돼? 미분하면 fx가 된다.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뭐라고 쓰냐면 인테그랄 fx dx라고 쓰기로 수학자들이 약속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는 사실 스토리가 있지만 여러분도 어차피 관심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인테그랄 fx dx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제 인테그랄이라는 녀석은 이제 적분한다라는 뜻이고요. fx라는 녀석은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피적분 함수라고 부릅니다. 적분을 당하는 함수라는 뜻이에요. 비적분 함수라고 부르고 요 dx의 요 x가 되게 중요한데요. 요 x는 적분 변수라고 부릅니다. 적분 변수는 x가 될 수도 있지만 t가 될 수도 있고 s가 될 수도 있고 k가 될 수도 있어요. 적분 변수가 달라지면은 부정적분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적분 변수 굉장히 중요해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기호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분 공식에 대해서 이제 바로 설명을 해볼 건데 굉장히 쉬운 이유는 부정적분의 의미 자체가 미분하면 fx가 되는 함수 찾기라는 소리잖아요.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여러분들 x의 n제곱이라는 녀석을 적분해볼게. 즉 부정적분 찾아볼게. 이 소리야. 됐지? 그러면 빨리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미분하면 xn제곱이 되는 거 찾아주시면 돼. 뭘 미분하면 xn제곱이 될까? 미분하게 되면 차수 하나 줄죠? 그럼 미분해서 n차가 되려면 당연히 xn 플러스 1차를 미분해야 xn차가 되겠지? 그런데 얘 미분하면 n 플러스 1이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지? 근데 여기 n 플러스 1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해줘야 돼? n 플러스 1분의 1을 앞에다가 곱해준 상태에서 미분을 해줘야 얘가 만들어진다. 자, 제 말이 이해돼요? 이게 곱셈 공식, 적분 공식이에요. 너무 쉽죠? 그치? 자, 우리 C라는 친구도 적분해볼까요? 자, 무언가를 미분하면 C가 되죠? CX를 미분해야 C가 되죠? 그치? 너네 3X 미분하면 3 되잖아. 5X 미분하면 5 되고. 그러면은 5라는 친구를 적분하면 5X가 될 수밖에 없죠. 당연한 소리죠? 그쵸? 자, 그 다음에 AX 더하기 B라는 친구의 N제곱. 얘도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즉, 무엇을 미분해야 얘가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얘 미분해가지고 요게 만들어지려면 똑같아. AX 더하기 B의 N 플러스 1제곱에서 출발했겠죠. 그래야 차수가 다 줄어서 N제곱이 될 테니까. 근데 너네 이거 미분했을 때 바로 얘 돼? 그렇지 않지. 앞에 N 플러스 1이 떨궈져서 N 플러스 1이 곱해져 있게 되는데 없잖아. 제 말이 이래.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보정값 들어가줘야 되지. 그러고 끝이야? 아니지. 속미분 A도 들어가지. 이거 미분하면 n 플러스 1 앞으로 떨궈지면서 여기 속미분 a도 곱해주게 되잖아. 그 a도 안 보이잖아. 지금 이 친구 앞에서는. 그러면 a분의 1이라는 고정값도 우리가 곱해줘야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3x 더하기 4라는 친구의 100제곱을 내가 적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01분의 3 x 101분이래. 303분의 1 그 다음에 3x 더하기 4의 101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야지 여기 100일 떨궈지고 속미분 3까지 떨궈지면서 얘가 지워지면서 얘가 만들어지죠. 자,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적분 공식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x제곱의 부정적분, 3x제곱의 부정적분을 하나 좀 생각을 해볼게. 그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미분에서 3x제곱이 만들어지는 함수 찾기잖아.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x세제곱인 거 얼추 바로 딱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부정적분이라는 친구를 찾을 때 x세제곱이라고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왜? x세제곱이 될 수도 있지만 x세제곱에다가 100 붙인 친구도 미분하면 얘 되죠? x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00 붙인 친구도 미분하면 사실 얘 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는 어떤 숫자가 붙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지의 숫자를 C라고 보통은 지칭하고 얘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 상수라고 붙이게 되죠. 제 말 이해돼요? 적분 상수. 그러니까 이 C값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다 라는 의미로 부정적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 너를 미분해도 너고 널 미분해도 너고 하나로 딱 결정되지 않잖아.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 말 이해됐지? 그래서 적분상수 붙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적분 성질 공부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분 성질도 좀 정리할게요. 자, 적분 성질. 자, 첫 번째 인테그랄 cfx dx. fx라는 함수 앞에 c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c는요 적분 변수랑 전혀 상관없는 숫자죠? 맞아요. 적분 변수는 x인데 c는 x가 아닌 다른 숫자잖아. 다른 문자죠? 그럼 얘는 숫자이기 때문에 c는 바깥으로 빼낼 수 있어. 그래서 c 인테그랄 fx dx. 됐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 인테그랄 t제곱 x 세제곱 z dx. 자, 이거 적분해주세요. 이런 문제 나온다고. 그럼 니네가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뭐야? t제곱과 z는 다 숫자예요. 그렇지, 숫자일 뿐이야. 제발 이해돼? 그러면 t제곱이랑 z는 빨리 앞으로 빼내줘야 돼. 적분 대상이 아니라고요. t제곱 z 앞에다가 빼내주고 인테그랄 x 세제곱 dx. x 세제곱을 적분해주고 나서 요거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 이게 은근히 이제 문자가 여러 개인 친구들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 하나야. 이걸 빨리빨리 처리 못하면은 저게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못 풀어요. 알았죠? 오케이. 저 지워도 될까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인테그랄 fx 더하기 gx.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더해가지고 내가 적분할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각각 적분해도 될까 안 될까? 아주 잘 되죠. 뺄 때도 가능해요. 자, 돼요? 얘를 얘로 가기도 하고요. 얘를 얘로 바꿔서 풀 때가 더 편할 때도 있고요. 이거는 문제 상황마다 달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인테그랄 fx 곱하기 dx. 두 함수가 곱해져 있는 친구를 내가 적분하고 싶어. 이거는 절대로 각각 적분해서 곱하시면 그냥 안드로메다 갑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진짜 조정.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거든. 그런 유혹이 들 수 있어. 왜냐면 얘 적분 쉽고 얘 적분 쉬운데 곱했을 때는 적분이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아이들이 각각 적분해서 곱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곱하기로 연결된 친구는 무조건 어쩔 수 없이 전개해서 적분해야 돼요. 전개 일일이 다 해서 적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전개하기 싫어가지고 각각 적분해서 곱해주려고 한다? 그럼 그 문제 틀리는 거야. 이 곱함수의 적분은 되게 복잡해요. 부분적분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표를 작성해서 적분을 해야 되거든요. 타임테이블 적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들 나누기 같은 경우에도 그럼 되겠어요? 곱하기가 안 되는데 나누기가 되겠냐? 안 되겠지? 얘도 각각 적분해서 나눠주는 거 아니다. 이거 아니야. 됐지? 그러면은 나눔 형태로 식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 약분이 무조건 될 거예요. 수투에서는. 알았죠? 약분을 무조건 시켜주거나 또는 적당한 식을 변형해줘야 돼요. 식 변형해서 푸는 문제는 1% 확률로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약분하는 문제를 열심히 잘 풀어서 이제 마스터했다고 치면 이거 대비하면 되지만 거의 내신에서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약분이나 식변형으로 문제를 푸는 거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 거의 끝났어. 마지막 하나. 적분과 미분의 관계. 이것만 하고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적분 기호는 인테그랄 dx. 이게 적분한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자, 우리 미분한다라는 걸 보통은 프라임 써서 많이 표현하죠. 그런데 사실 프라임이라는 기호는 정식 기호 아닙니다. 귀찮아가지고 프라임 쓰는 거야. 사실은 정식 기호는 뭐냐면 ddx라고 써요. ddx. 알았지? 이게 미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fx 앞에 ddx가 붙어있잖아. 이거는 사실 f'x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ddx 쓰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수학자들이 맨날 ddx 쓰는 거 싫어. 프라임 붙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어찌 보면 얘가 더 확실한 표현이에요. 알았죠? 아무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적분과 미분은 서로 몇 과정이라고 했어? 그럼 내가 미분했다가 적분해도 뭐 제자리로 올 거고 적분했다가 미분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제자리로 오겠죠? 제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fx라는 친구를 내가 먼저 적분했다. 그걸
미분을 하든 적분했다가 미분을 하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fx가 되실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왔을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을 적분으로 끝나게 되면 적분은 부정적분이라서 적분상수가 붙은다 라는 걸 내가 아까 강조했지? 맞아요? 왜냐면 적분한다는 게 뭐야? 미분했을 때 얘 되는 거 찾아줘 이 소리잖아. 자, 내 말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적분으로 마지막에 끝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는 뭘 붙여줘야 돼? 적분상수 C를 붙여줘야 돼. 제 말 이해돼? 근데 얘는 안 붙여도 되는 거야. 얘는 fx에다가 적분을 했으니까 뭐 라지 fx 더하기 c라고 적분이 됐다고 쳐. 하지만 미분하면 어차피 c 날라가잖아. 이거 다시 스몰 fx 되는 거잖아. 하지만 얘는 아니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분 적분이 반복되면 그냥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맞는데 적분으로 마지막에 끝나면은 적분상수 붙이면 되고 아니면 안 붙이면 되고. 됐죠? 다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53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빨리빨리 해볼게요. 자, 얘들아, 인테그랄 x-3 fx라는 친구가 x세제곱 마이너스 27x다 라고 주어져 있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얘의 의미는 뭐야? 미분하면 너대 이 소리죠? 제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정적분이 등장하게 되면 기본 원칙은 미분이에요. 부정적분의 의미 자체가 미분하면 안쪽 함수 되는 녀석 이 소리이기 때문에. 내 말 이해돼? 특히나 부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이 나오면 미분이 기본 원칙이에요. 됐죠? 그럼 얘 부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 성립하는 식 주어져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미분해 볼 겁니다. 자, 미분해주면 이 친구는 x-3 fx가 되겠죠. 미분하면 너 되는 함수란 소리니까 얘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7 이렇게 들어가겠지. 됩니까? 그러면 x 빼기 3으로 나눠주시면은 이 친구 3에 x 더하기 3이 되니까 fx가 뭔지 알아버렸어 안 알아버렸어? 알아버렸죠. 제 말 이해되죠? 그러면 f-1값 계산해주면 끝. 넘어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657번 얼른 해보세요. 너무 쉬우니까 할 말이 없어요. 자, 이거 우리 못 풀면 안과를 가야 돼. 여러분 빨리 풀어봐요. 그치? 응. 못 풀면 안과를 가야 돼. 안과를 가거나 또는 제 수업을 진짜 개판으로 들은 거죠? 그쵸? 넘어가도 되죠? 그치? 해설 같이 쫓아온다. 알았죠? 넘어가겠습니다. 아, 맞잖아. 그치? 그치? 우리 이렇게 또 제가 약간 뭐 그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건 아닌 거 맞지? 그치? 이거 못 풀면 우리 진짜 안과를 가야 돼. 그치? 해봐. 그럼 갈게요. 자, 그 다음에 663번 풀어볼게요. 663번. fx 앞에 미분했다가 다시 적분했어. 다시 또 미분했다가 적분했어. 미분 적분 왔다리 세트별로 나왔을 때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자리로 오는 거다. 마지막이 뭐로 끝났는지만 보면 된다. 나오나요? 그쵸, 얘들아? 얘들아, 이거 뭐 설마 이거 ddx랑 인테그랄 2번 반복됐다고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건 아니지? 그치? ddx 미분했다는 거잖아. 미분했고 적분했으니까 다시 원상태. 다시 미분했고 적분했으니까 다시 원상태. 그냥 fx야.
근데 적분으로 끝났으니까 뭐 붙이면 되냐? 뒤에 C 하나 붙이면 되지. 그치? 그러면은 스몰 fx에다가 C 더해준 게 라지 fx인데 라지 f 0값이 마오니까 C 값이 마올 거 아니냐? 그쵸? 그러면은 우리 거기에다가 이제 1 넣어주면은 10부터 1까지 더해주고 마오 빼라 이 소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50이겠죠, 50. 그쵸? 저 넘어갈게요. 자, 그럼 됐고 이제 666번 문제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겁나 쉬워요. 자, 문제 볼게. 자, F0값은 2라 그랬고, 그 다음에 G0값은 플러스 1이라 그랬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함수의 0에서의 함수값은 상수항 알려준 거라 그랬다. 그치? 그러니까 F라는 함수는 상수항이 2고, G라는 함수는 상수항이 1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나번 조건 볼게요. ddx라는 건 미분했다 이 소리죠. 맞아요. ddx는 미분했다는 소리지. f랑 g를 더한 걸 미분하면 4x 더하기 2라 그랬으니까 저 4x 더하기 2를 적분해주면 f 더하기 g 나오겠네.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 fx 더하기 gx라는 친구는 4x 더하기 2를 적분합시다. 이제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미분에서 4x 더하기 여기 안에 2x죠. 미분에서 4x 더하기 2가 나와줘야 되니까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답원도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f 곱하기 g를 미분했더니 저 친구가 나왔다는 건 저 친구를 적분해주면 f 곱하기 g 나온다 이 소리잖아. 자, 맞아요. 그러면 fx 곱하기 gx라는 친구는 뒤에 있는 2차식 적분할 수 있죠? 4x 세제곱 미분했을 때 12x제곱 쓰려면 2x제곱 그 다음에 4x 더하기 적분상수 c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적분상수값부터 먼저 결정합시다. 자, 얘들아 지금 f의 상수항은 2인 거 알고 g의 상수항은 1인 거 알아. 그럼 둘이 더해주면 상수항 3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치? 그럼 c값 못 받아야 돼. 3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제 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f의 상수항 2야 g의 상수항은 1이야. 그럼 둘이 곱한 상수항은 2가 돼야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2가 돼야 되겠죠? 또는 0 집어넣어도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뭐 요 정도 적분 상수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여러분들이 합이 주어지고 곱이 주어지면은 무조건 누구부터 공략하는 거냐면 곱부터 공략하는 거야. 왜냐면 F랑 G를 곱해서 너가 됐다는 건 널 인수분해하면 한 놈은 F고 한 놈은 G라는 소리잖아. 근데 더해가지고 얘 되는 건 졸라 많아. 자, 내 말 이해돼요? 당연히 많지. 얘가 1이고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래도 되잖아. 너무 많다고. 그래서 더하기는 공략하는 게 아니야. 항상 곱하기부터 공략할 거고 그럼 요걸 인수분해 줄 거예요. 요거 좀 딱 봐도 인수분해 잘 보이지? 요렇게 둘이랑 요렇게 둘이 묶어볼게. 여기 2x제곱으로 묶이나요? 그러면 여기는 2x 더하기 1. 자, 여기도 2로 묶으죠? 그러면 2x 더하기 1 이렇게 묶이지?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 2x 더하기 1로 마지막에 확 묶어주면 여기 2x제곱 더하기 2 이렇게까지 딱 정리되죠? 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 둘이 더 있을 때 얘가 되는 꼴인지만 보시면 돼요.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제 말 이해됐어? 자, 그러면 누가 F고 누가 G인지만 빨리 봅시다. F 누구겠냐? 얘겠지. 그치? F 0값이 2래매. F의 상수항 2래매. 얘가 뭐겠냐? G겠다. 너무 쉽죠? 자, 제 말 이해됐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F1에서 G2 빼주면 정답 나오겠다. 끝! 됩니까? 요 정도 가능합니까?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얘들아 669번 문제도 봅시다. 자, 너네 그냥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줘. 인테그랄 x분의 9 dx 저거 적분돼? 너네 분수함수 적분할 수 있어? x분의 9 적분할 수 있어? 미분했을 때 x분의 9 되는 거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어? 없어? x분의 9 적분 못해? 못해요. 그 적분하려면은 대학교 가야 돼. 여러분들 뭐 참고로 말하자면 x분의 9라는 친구는요, 적분하면 9ln x라는 이상한 함수예요. 로그 함수가 됩니다. 로그 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로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못한다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수투에서 나왔잖아. 그럼 적분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아까 전에 내가 분명히 적분 성질 하나를 가르친 게 있어. 너네 인테그랄 각각 더해주는 거나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인테그랄 씌우는 거나 똑같다 그랬어? 안 똑같다 그랬어? 똑같다 그랬지? 제 말 이해돼? 그러면 내가 669번은 절대로 각각은 인테그랄 계산이 안 돼. 그럼 한꺼번에 합쳐줘야죠. 인테그랄 이렇게. 됐지? 한꺼번에 x분의 9라는 친구랑 x분의 저거 정비하면 4x제곱 빼기 9잖아. 얘네 둘을 더한 거를 한꺼번에 적분해주는 걸로 가야 되니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각각 적분을 못하니까요. 자,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 둘이 더해주는 순간 x분의 뭐가 됩니까? 4x제곱이 되고 약분해주면 4x 되는 거 보이시죠? 다 이해돼? 그럼 너네 4x는 적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하잖아.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적분해주시면 끝난다. 2x제곱. 자, 됐어? 더하기 적분상수 씩 붙여야죠. 자, 그러면 a는 2, b는 빵. 끝. a 더하기 b는 뭐가 돼? 2.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주는 식변형이 필요하다는 거야. 알았지? 중요해요. 너네 그 두 번째도 적분 못해. x분의 4x제곱 빼기 9를 어떻게 적분하냐. 그지 않아? 근데 분수함수 적분 못한다 그랬어. 아까 나누기는 각각 적분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치? 적분 못해요. 걔. 야, 합쳐줄 수밖에 없어. 넘어갈게요. 자, 유형 5번은 이게 못 풀면 문제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집에 가서 꼭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6번. 별표 개만이야. 자, 별표 개만이야. 자, 그 다음 678번 동그라미 칠 거고 680번 동그라미 칠 거야. 자, 우리 쌤이 그 맨 처음에 부정적분, 아까 처음에 우리 문제풀이 시작할 때 부정적분의 의미 자체가 미분하면 fx가 되는 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부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이 나오면 미분이 원칙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자, 제 말 이해돼요? 부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이 나오면 무조건 미분할 생각을 해야 돼. 678번도 그럼 보세요. 678번.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된다는 말 자체가 뭐야? 미분하면 fx가 된다 이 소리니까 fx의 부정적분이 라지 fx다 이 소리죠?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럼 라지 f는 스몰 f의 부정적분일 거 아니야. 미분하면 f 되는 함수 찾기. 제발 이해돼? 그럼 라지 f는 부정적분이야. 자, 그 다음에 밑에 주어져 있는 식 보세요. 자, 밑에 있는 식을 보니까 얘 항등식이죠. 성립한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항등식이야. 라지 fx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지. 부정적분을 포함하고 있는 식이 나왔지. 그럼 기본적으로 원칙이 뭐라고? 미분이라고. 자, 알았죠? 자, 그 다음 680번도 봐. 680번도 어찌됐든 좌측 보세요. 좌측. 좌측 인테그랄 fx 나와있죠. 인테그랄 fx. 저 자체가 fx의 부정적분 아니야? 또 제 원칙도 뭐야? 미분이야. 679번도 다 미분이죠? 그러면 그치? 부정적분을 포함한 식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678번과 680번은 사실 풀어야 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 겁니다. 알았죠? 자, 우리 678번 문제부터 볼게요. 기본 원칙은 무조건 미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왼쪽 식부터 미분할게요. 자, 왼쪽 식 미분하면 인테그랄 x-2 fx dx 미분하면 그냥 x 빼기 2 fx 이렇게 되죠? 괜찮죠? 미분하면 얘 되는 함수. 이게 부정적분의 의미잖아. 자, 그 다음에 2fx
미분하면 이 스몰 fx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fx, 2fx 날라가니까 x, fx가 되실 거고, 자, 왼쪽만 미분하고 오른쪽 미분하지 않는 불상사인 일으키시면 안 돼. 그치? 우변도 미분합시다.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에 8x 제곱, 그 다음에 2x. 자, 됐나요? 자,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fx라는 친구가 결정돼야 안 돼? 얘는 fx가 결정돼 버리죠. 왜? x로 나눠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2 이렇게 fx가 나와버리지. 자, 제 말 이해되세요 지금? 그럼 얘는 뭐 어디에서 최대값을 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차함수 최대값은 대칭 축에서 가질 거야. 그럼 이거 최대값 못 찾으면 안 돼? 얘는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거 678번은 쉬워.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 미리 말하지만 우변이 명확한 다항식으로 잘 주어져 있죠? 심지어 몇 차식인지까지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명확한 식이 주어져 있는 거 맞지? 그 문제에서 주신 항등식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분하면 자연스럽게 fx가 뭔지가 확정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680번 보세요. 680번. 680번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저 등식에 확실하게 표현된 다항식이 있나요, 지금? 678번과 구분을 해봐. 없잖아. 678번은 우변은 정확한 다항식이 딱 들어가 있어. 그치? 근데 680번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 다항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 f 폭값 구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 이건 fx를 명확하게 찾아야 된다는 소리야? 말아야 된다는 소리야? 무조건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f4값, f7값 이거 물어봤다는 게 무슨 뜻이야? fx를 찾아서 거기다가 7 넣어라 이런 소리잖아. fx를 무조건 찾아야 된다고. 자, 내 말 이해돼? 근데 우리 680번에다가 밑줄 하나만 치자. 다항함수에다가 밑줄 쳐야 돼.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시험장에서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자, 너네 다항함수 fx라는 말이 나왔는데 내가 fx라는 녀석의 식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fx가 몇 차식인지부터 찾는 게 핵심일까 아닐까? 핵심이에요. 678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미 우변식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어서 쟤는 미분하면 명확하게 제가 몇 차식인지가 그냥 나와. 근데 680번은 내가 fx를 찾아야 되는데 저 친구 미분해봤자 fx가 뭔지 정확하게 안 나온다고. 내 말 이해돼? 그러면은 저 식구조를 만족해주는 fx라는 친구는 도대체 몇 차식인지부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소리야. 차수 추론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678번과 680번은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680번 풀 건데 그래도 일단은 부정조건을 포함한 식이니까 미분부터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 미분부터 할게요. 자, 왼쪽식 미분하면 3fx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식 미분하면 미분 그대로 미분. 자, 그 다음에 2fx 미분하면 2f'(x) 되죠? 자, 그러면 fx를 왼쪽으로 넘겨주고 여기는 f'x로 묶어주면 2fx라는 친구는 x-2의 f'x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다 됐나요?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fx가 몇 차식인지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걸 만족하는 fx를 찾아야 되는데 몇 차식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fx를 우리는 차수 추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최고차항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맞아요? 차수 추론은요, 최고차항을 찾겠다는 소리야. 최고차항이 몇 차식인지만 알아도 fx가 3차구나, 2차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fx식 세워주는 게 결정된단 말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f'x라는 친구는 nax n-1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겠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친구가 정확하게 같아야 되니까 왼쪽의 최고차항과 오른쪽의 최고차항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럼 왼쪽의 최고차항은 axn제곱에다가 1을 곱한 거니까 2axn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친구겠죠?
우변은 x랑 널 곱했을 때가 최고차항이죠. 그러면 nax n제곱 이게 최고차항 되는 거 맞죠? 내 말 이해돼? 그럼 이 둘이가 같아야 되니까 n이 뭐라는 결론이 나와? 2. 선우 이해됐어요? 진짜 n-1 되는 거 아니에요? 얘랑 x 곱했잖아요. 최고차항. 아, 됐죠? 됐죠 다들? 그치? 자 그러면 n은 2. 아 2차식이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fx는 2차식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식을 작성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수를 알았으면 fx를 결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직접 넣어서 미정계수 결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fx 자리에다 요거 넣어주면은 2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우변은 x-2에다가 f'(x) 얘 미분하면 되죠? 2ax 더하기 b 이렇게요. 이 둘이가 서로 같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모든 항의 개수가 다 서로 같아야 되는 거 맞지? 자 전개에서 서로 같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2ax 제곱 2bx 더하기 2c. 자 얘는 2ax 제곱 그 다음에 bx랑 요거니까 b-4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b-4a라는 친구가 2b가 돼줘야 된다라는 게 나온 거고요. 자,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b라는 여기 2c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b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여기는 이제 b는 우리가 마이너스 4a라고 쓸 수가 있고 b랑 c는 부호가 반대니까 c는 4a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fx라는 친구를 ax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4a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 줬어요? f0 값이 얼마래요? f0 값이 얼마래요? 2래죠. 그럼 4a가 2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다 결정돼 안 돼? 다 결정되잖아.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얘는. 뭔 소린지 이해돼? 그래서 678번과 680번은 사실상 처음 접근 자체는 당연히 부정접근을 포함한 항등식이니까 미분이 원칙인 게 맞지만 그 뒤에 과정이 다르다라는 소리예요. 알았죠? 그래서 저렇게 부정접근을 포함한 식이 정확한 어떤 다항식이다 이런 식으로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차수추론 해볼 생각 하셔야 돼.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미분해놓고 너네가 씨발 이거 어떻게 이러고 이제 딴 거 한다고. 그럼 이제 조지는 거야. 차수추론 들어가야지. 알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유형 7번. 자, 유형 7번. 자, 681번 얼른 빨리 해봐. 너네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빨리 해봐. 자, 지금 RPM에 있는 유형 7번은 너무 쉽거든? 근데 제가 3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어느 학교인지 기억 안 나. 근데 선정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는 아니었던 것 같고 선정부에서 냈던 어떤 한 문제가 있는데 너 선정이구나. 너네 안 본 것 같아. 너가 없었을 때 선정이 없었거든. 자, 선정에서 냈던 문제 같은데 요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냥 장난되게 문제를 풀고 있었는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문제를 풀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아주 좋은 문제들이거든요. 그때 정말 오답률이 장난 아니었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681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한 문제를 또 풀어보라고 할게요. 자, 동함수 줬으니까 fx 구해줄 수 있잖아요. 적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연속함수라 그랬으니까 0이라는 지역에서 서로 값이 같은 데겠죠? 그치?
푼 친구들은 칠판에 쓴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RPM 위에다가 적어줍니다. 일단은 681번 다 풀었지? F' 나왔으니까 fx 구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적분상수 c, 밑에 있는 거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적분상수 c2 맞아? 근데 f2가 0이니까 6이니까 c2값 구해줄 거 아니야. c2값 구해주면 c1 값도 구해줄 수 있잖아. 0에서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681번 그 위에다가 이 문제 한 번만 적어주세요. 자, f'x라는 친구는 이럴 때 F2 값은 5다라고 할 겁니다. 이때 F 마오 값은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분명히 같은 방법을 하고 있을 텐데 약간 모순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이상 없이 잘 되는 친구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구했어? 자, 이거 만약에 사실 방학 때도 설명하긴 했는데 이 문제 이거 만약에 fx를 구하는 이 과정에서 얘 적분해가지고 x세제곱 더하기 x하고 적분상수 c1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적분해가지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2 이렇게 쓴 순간 이 문제는 무조건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풀었다 라고 하면 그 문제 무조건 틀린 거예요. 네, 틀렸어요. 틀렸어. 답 너네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답 나왔던 친구들은 그 답이 오답입니다. 그 답이 오답이야. 자, 너네 이게 왜 모순이 생기는지 보여줄게. 너네 F2 값이 오라 그랬지? 그치? F2 값이 오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어주면 C1이 결정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2 집어넣어 주시면은 8에다가 2 더있으니까 10이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오겠죠? 그치? 그러면 너네가 C2 결정해 주려면 1에서 연속성을 따지거나 마이너스 1에서 연속성 빠져줘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이제 1에서 연속성 빠져줄 때는 여기다가 1 넣어주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실 거고 여기다가도 1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마 1 더하기 1, C2. 그럼 C2가 지금 3이 된다 이 소리잖아요? 마 3이 된다 이 소리잖아요? 제발 이해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도 연속성이 확인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연속성인지 한번 봐볼게요. 마일 넣어보시면 마일, 마오, 마칠이죠? 여기 마일 넣어봐. 마칠 나와? 연속 아니야. 무순이야. 너네가 이렇게 하는 순간 너네는 엄청난 큰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왜 오류냐면요. 얘들아, 부정적분의 의미는 미분이 됐을 때 fx 되는 함수 찾기지. 그럼 너네 도함수는 같아도 적분했을 때 적분 결과물은 되게 무수히 많은 거 맞죠? 왜냐면 적분상수와 다 다르게 붙을 수 있으니까. 자, 내 말 이해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잖아. 너네 이게 봐봐.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x가 1보다 큰 지역,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지역, 이걸 말하는 거거든? 즉 x가 1보다 큰 지역의 도함수도 너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지역의 도함수도 너야. 그럼 적분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써줘 버리면 1보다 큰 지역의 원래 함수랑 마일보다 작은 지역의 원래 함수를 아예 동일하게 넣어버리신 거예요. 내 말 이해돼? 동일할 필요는 없거든. 적분상수가 각각 다르게 붙을 수 있거든. 1보다 큰 지역과 마일보다 작은 지역이 다 다르게 붙을 수 있어. 내 말 이해돼? 근데 니네는 그냥 같이 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부정적분 문제를 풀 때는 정확하게 각 지역마다 도함수를 표기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681번 문제도요. 정확하게 fx라는 친구가 x는 1을 기준으로 도함수가 0을 기준으로죠. 0을 기준으로 2x 더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니까 이거 적분해주고 요거 적분해주고 이렇게 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얘도 여러분들이 바로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라는 소리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도함수가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아? 마일보다 작은 지역은 3x제곱 더하기 1, 마일과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제발 이해돼? 1보다 큰 지역에서는 3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그냥 그리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적분해주면 얘는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1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고, 제발 이해돼요?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2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고, 제발 이해돼? 여기는 x세제곱 더하기 x에다가 c1이 아니라 c3라고 잡아야 된다고. 도함수는 같아도 적분함수는 다를 수가 있는 건데 이걸 그냥 한꺼번에 적분해버리게 되면 니네는 왼쪽 지역과 오른쪽 지역 다 적분 함수 자체를 똑같이 만들어버렸다 이 소리예요. 안 똑같아도 되잖아요. 이해돼? 이렇게 넣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잘 메모해놔. 너네 이거 나오면은 진짜 많이 틀려. 알았죠? 진짜 많이 틀려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적분은 선생님이 그냥 적분하니까 얘도 그냥 적분하나 보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도함수를 만들어주는 함수 찾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함수가 될 수 있어. 각 지역마다 정확하게 다 적분하셔야 돼요. 적분사수 다 다르게 붙여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F2 값이 오니까 여기에서 C3 결정하고, 그럼 1에서의 연속성을 이용해서 C2 결정해주고,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성을 이용해서 C1 결정해주는 구조로 가야 돼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야 뭐가 나온다? F 마오 값이 정확하게 나온다. 되지? 넘어갈게.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유형 8번 안 할 거야. 너무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우리 유형 9번까지 하고 10분 쉴 거거든요. 야, 벌써 다 끝났어, 얘들아. 근데 짱이지? 그치? 그치? 응차 인정하지? 선생님 오늘 목표 진도 다 끝내기라고 했잖아. 그치? 우리 지금 1시간 수업하면서 유형 유형 9번까지 이제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 갖고 2개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숙제 다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유형 9번에 정말 쉽거든? 690번
6번 문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냥 눈으로 흘려요. 690번 보세요. 얘들아, 뭐 fx가 주어져 있고요. 저기 밑에 식을 보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럼 이거 여러분들 아주 너무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라는 식인 것 같습니다. 자,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2 값이 얼마라는 소리야? 4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f 미분해 주세요 이 소리잖아. 결국에. 그럼 너네 f 미분해 주면 그냥 바로 뭐가 돼? 안쪽 함수 되는 거 맞지? f라는 함수의 정의가 뭐야 지금? 미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 되는 함수 이 소리잖아. 부정적분으로 표현돼 있어서. 전체 이해되니 지금? 그럼 f 미분해 주시면은 그냥 뭐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다 이 소리고,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4라는 거 이용하면 k 값 나오겠지? 그럼 k 값을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 f 3값도 구해줄 수 있지. 적분해주면 되잖아 이제. 제 말 이해됐어요? k가 뭔지 알아버렸으니까 실제 fx를 x제곱 빼기 2x 더하기 k 직접 적분해주면 나올 거고, 심지어 뒤에 적분상수 c 하나 붙을 텐데 f 0값이 3이라 있으니까 적분상수 결정될 거고. 내가 풀어줘야 돼 지금? 아니죠? 그쵸? 자, 오케이. 690번 얼른 답 내시고 10분 쉽시다. 고생했어. 알았죠? 답 내고 쉬세요.